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랜만에 근육 해부학을 다시 시작을 해보는데, 초기에 한 네 가지 근육은 하다가 제가 이제 시간이 조금 없어가지고, 준비를 잘 못했다가 다시 이제 하나씩 다시 시작해볼까 싶어서 오늘 처음으로 제가 선택한 근육은 우리 상부승모근, 우리 항상 고민하게 만드는 바로 그 근육이죠. 상부승모근. 여기에 대해서 아마 가장 큰 주제는 지금 이제 빨갛게 보이시는 글처럼 상부 승모근은 정말 운동을 시켜야 할까? 아니면 마사지를 해도 되는 걸까? 끝나지 않는 싸움. 아마 저 주제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저기에 대한 시원한 정답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도. 이제 기본적인 해부학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우리는 상부 승모근에 대해서 유독 왜 풀어야 할지, 뭐 과거에 뭐 항상 왜 풀기만 해야 되는 근육인 건지, 아니면 또 반대로 운동을 시켜야 될지, 왜 항상 우리는 그 해답을 찾고 있는 걸까요? 상부 승모근에 대해서. 물론 상부 승모근 말고 대표적으로 뭐 그런 고민을 조금 많이 하게 만드는 근육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왠지 이 부위는 운동이 아니라 풀어야 될 것만 같은 약간 그런 부위가 몇 가지 존재하긴 하는데, 이제 같은 또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견갑근은 리베이터 스캐플라, 견갑근이라는 이제 근육이 있고, 그리고 이제 리베이터 스캐플라랑 이제 대흉근, 또 소흉근 과 같은 이제 근육 또한 우리는 같은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상부 승모근뿐만 아니라 견갑근, 대흉근, 소흉근과 같은 근육들이 자꾸 풀어야만 할 것 같지? 약간 그런 느낌을 만들게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저만 느낄 수는 있지만 저는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초기에. 또 유명한 그 장요근이라는 친구도 아마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이 근육들은 운동이 아닌 왠지 막 풀기만 해야 될 것 같고 막 스트레칭을 해야만 할 것 같은 이 느낌이 왜 드는 걸까요? 그와 반대로 이제 중부 승모근 또는 뭐 하부 승모근,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 정거근은 앞에서 언급했던 근육들과 다르게 왜 이 근육들은 풀어야 하는 생각이 들지 않고 반대로 왠지 운동을 시켜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걸까요? 왜? 저만 그럴 수 있는데 아마 대부분이 좀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왜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어깨 아프다고 하면 왜 자꾸 어깨를 자꾸 풀려고만 하는 거지? 내가 왜 자꾸 여기를 마사지만 하고 있지? 장요근도 마찬가지로 허리 아프다고 하면 왜 장요근은 나는 운동을 시키지 않고 계속 풀기만 하고 있을까? 제 스스로 그냥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는데, 일단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 사실 사람마다 체형이 다 다르고, 뭐 일상에서의 자세 또는 뭐 일하는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딱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정해진 정답은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받아들여진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러 가지 아마 정보가 존재할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왠지 풀어야 될 것 같은 근육군 중에 뭐 상부승모근, 견갑근, 뭐 대형근, 소형근, 뭐 장요근, 또는 이제 왠지 운동시켜야 될 것만 같은 근육에서 뭐 중부승모근, 하부승모근, 뭐 정거근. 제가 이렇게 그룹으로 나눴는데 혹시 이 내용에 다들 공감은 하실 겁니다. 아마 약간씩은 공감은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데에는 아마도 그 근육 불균형, 그 크로스트 신드롬의 얀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토닉 시스템과 페이식 시스템의 개념이 아마 한몫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긴장성 근육이랑 위상성 근육을 나눠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약해질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근육들이랑 반대로 뭐 쉽게 긴장이나 경직이 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근육들을 나눈 건데, 위상성이 이제
약해지기 쉬운 경향을 가진 근육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언급한 중부 승모근, 하부 승모근 뭐 그런 근육들이 포함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엉덩이 운동, 둥근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해지기 쉬운 경향을 가진 그 그룹 안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긴장성 근육, 그러니까 쉽게 긴장이 되고 뭐 쉽게 경직이 되는 뭐 그런 경향을 가진 근육들 그룹에 아까 얘기했던 상부 승모근, 견갑근, 대흉근, 소흉근, 장요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 분류는 사실 뭐 꼭 정해진 건 아닙니다. 책에도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사실 또 존재하기 때문에 꼭 나눌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마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뭐또 사실 뭐 일상에서의 자세를 문제로도 예를 들 수도 있는 거죠. 사실 뭐 사무직을 많이 해서 또는 자식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장요근이 뭐 짧아져 있어서 그렇다. 대부분 앞쪽으로 일을 하니까 대흉근이나 이런 게 다, 소흉근이 다 경직이 돼서 다 짧아져 있으니까 다 그렇지 않나? 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걸 또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사실 결국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사무직을 뭐 자식 생활 많이 한다고 다들 장요근이 짧아져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러나 우리가 왜 그러한 근육들은 항상 풀어야만 하고 또는 반대로 운동을 시켜야만 할 것 같은지는 알고 가자는 거죠. 물론 애초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저 또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한번 내용을 짚고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얀다 선생님께서 또 근육을 그렇게 나누기도 했고, 아마 초기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왠지 그렇게 교육을 받지 않았을까? 장요근은 항상 뭔가 풀어줘야 되고 스트레칭 하는 것만 배웠고, 저도 좀 그랬거든요. 뭔가 장요근에 대한 어떤 케어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운동은 저는 못 배웠던 것 같아. 계속 그냥 마사지하고 이제 손으로 촉진하는 방법, 뭐 스트레칭 하는 방법만 배웠지 운동을 하는 걸 배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상부 승모근도 마찬가지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렇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마 그 이유이지 않을까? 뭐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아무튼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상부 승모근을 항상 풀어야 할까 또는 운동을 시켜야 할까 계속 고민하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5년 전, 뭐 10년 전만 해도 상부 승모근은 어퍼 트래피지우스는 항상 풀어야만 하는 근육으로 사실 인식이 많이 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아마 유튜브나 인스타에만 봐도 상부 승모근은 이제 풀어야 할 게 아니라 운동을 시켜야 합니다. 뭐 이러한 내용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썸네일을 가진 내용들을. 그러면서 상부 승모근 운동을 하는 방법도 다양한 곳에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사실 이것 또한 과거에 우리가 무조건 상부 승모근을 풀고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는 개념이랑 사실 똑같아요. 그냥 앞뒤 재지 않고 그냥 운동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똑같은 개념입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냥 다 똑같아. 아니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저걸 어떻게 정해 놓겠습니까? 저거는. 결국엔 다 두 가지 방향 다 똑같은 거고, 결론은 뭐냐면 여기에 대한 사실 정답은 이 영상을 계속 보시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감은 오실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한 정답은 천천히 우리가 보는 걸로 하고, 일단은 이제 우리가 하도 많이 봐왔던 사실 매우 좀 지루한 기본적인 해부학 내용을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그래도 좀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대략적으로는 이건 좀 빠르게 넘어가 볼 건데, 사실 이제 기시정지 뭐 작용 이런 것보다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긴장성 근육 또는 위상성 근육, 그리고 추후에 하게 될 뭐 여러 테스트들, 그 부분에 사실 더 집중하시긴 하셔야 돼요. 물론 기본적으로 어디에 붙어서 그 근육이 어디에 달려 있는지는 알아야 하는 건 당연하긴 합니다. 일단 기시점은 후두골, 그리고 항인대를 타고 경추 7번 극돌기에서 기시에서 견봉돌기와 쇄골 외측 3분의 1 지점에 정지를 합니다.
항인대는 뭐냐면 이게 그 목덜미 인대라 그래가지고 여기입니다. 목덜기 인대. 여기 이 인대를 타고 경추 7번 극돌기에 붙어 있는 거죠. 목덜미 인대를 항인대라고 합니다. 항인대, 목덜미 인대가 저기고, 일단 이 친구의 이제 작용에 대해서는 견갑골에 이제 거상, 뭐 후인 상방회전, 뭐 경추 신전 보조, 경추 동측 축굴, 경추 대측 회전, 맞죠? 동측 축굴, 대측 회전.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참 기능이 많죠. 상부 승모근이 이렇게 혼자서 많은 일을 담당하니까 항상 필요한 거 아닐까요? 뭐든 적당히 해야 되는데 혼자서 너무 많은 일을 합니다. 자, 상부 승모근을 지배하는 신경은 이제 부신경과 3, 4번의 경신경입니다. 혹시나 그 부신경과 경신경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짧게 또 준비를 했는데, 물론 신경해부학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근육해부학이지만 좌측 사진을 보시면 우리 그 뇌신경이 12쌍이 있거든요. 12쌍이 있어요. 뇌신경이. 첫 번째가 이제 olfactory nerve라고 그래가지고 얘가 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후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감각신경으로 이제 냄새 정보를 이제 전달하는 친구들이고, 그 두 번째가 이제 optic nerve 시각신경이에요. 이 또한 감각신경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볼 건 부신경에서 부신경 가장 아래쪽에 있는 여기 액세서리 nerve 더 부신경. 이 친구들 이제 발성이나 우리 목소리 내는 거 발성이나 이제 머리와 목에 대한 운동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감각신경이 아니라 운동신경으로 분류됩니다. 액세서리 nerve 이게 부신경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상부 승모근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신경은 상부 승모근뿐만 아니라 흉쇄호들근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흉쇄호들근이나 상부 승모근의 경직으로 이제 부신경이 압박될 경우 우리 그 얘기하는 부신경 포착 증후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매체에서 흉쇄호들근을 뭐 잘 풀어야 된다, 막 손으로 셀프로 막 그 손 잡아가지고 막 푸는 거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연관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측에 있는 사진은 척수신경인데, 그러니까 여긴 뇌신경이고 척수신경입니다. 척수신경이 총 이제 경추신경, 흉추신경, 요추신경이가 총 30쌍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30쌍, 30개. 그 중에서 경신경이 8개, 뭐 흉추신경 12개,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하려는 이제 상부 승모근을 지배하는 신경이 이제 3, 4번의 경신경, 경추신경을 얘기한 겁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이 이제 그 신경얼기를 형성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팔신경얼기, 그 상완신경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일단 이 내용만 볼 거고 다시 본론으로 와서 이제 그럼 제일 중요한 사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뭐 상부 승모근 어떻게 뭐 풀으라고 뭐 운동하라고 그게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저도 제일 궁금했거든요. 그게 신경이고 뭐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부 승모근은 풀어야 되나 운동해야 되나 라는 질문에 또는 거기에 대한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근육에 일단 그 근 길이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근 길이를 평가해 볼. 그러니까 그걸 정하려면 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상부 승모근 풀어야 됩니다. 뭐 운동해야 됩니다. 정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해 여러 테스트를 통해서 감별 진단을 하고 판단을 해야죠. 그 판단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근 길이를 평가해 볼 건데 여기서 만약 근육의 길이가 비정상이라면 근육은 경직이 되었다고 의심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풀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생기는 거죠. 좀 풀면 괜찮겠는데? 그런 생기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근육의 길이를 테스트했더니 정상이라면 상승모근을 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운동을 조금 시켜봐야 되나? 라는 이런 뭐 이유가 생기는 거죠. 이해하셨죠?
조금씩 그걸 좁혀 나가는 겁니다. 방향성을 찾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검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이건 스트레칭하는 영상인데, 스트레칭하는 사진인데,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좌측 상부 승모근의 근 길이를 보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경추 축구를 하고 동측 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고개를 저 왼쪽 쳐다보고 있죠. 축구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대측 회전에 대해서도 한다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원분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한 손은 지금 여러분들이 뒤에 서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한 손은 좌측 어깨 이 부분에 손을 올려가지고 고정시켜주고, 반대 손은 이제 사진에 나와 있는 좌측 저기 이제 템포럴 본이라고 해서 그 축두굴 쪽에 그 부분을 경추 굴곡과 축굴 방향 사선으로 나와 있네요. 화살표 사선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정상 각도가 그냥 막 미는 게 아니라 정상 각도가 축구립의 40도 정도 아마 가동 범위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40도 정도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40도 이상 50도로 밀었을 때 불편함이 있다면 그 당연히 불편한 겁니다. 정상 범위가 40도이기 때문에 40도, 그러니까 40도 정도 각도로 세팅하고 경추의 동측 회전을 시켜봤을 때 과도하게 근육이 좀 땡기는 느낌이 너무 땡겨요 막 이러거나, 또는 가동 범위 제한이 있다면, 그러니까 아예 뭐 40도가 안 넘어가는 거죠 축구 자체가.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부 승모근을 운동을 하기 전에 좀 풀어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죠. 이거 왠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이유가 생기는 거죠. 이해하셨죠? 반대로 좌우 다 근 길이가 괜찮아. 그럼 마사지로 풀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생기는 거고. 물론 이거 100% 맞진 않습니다. 조금씩 좁혀가는 거예요.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디테일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만약 경직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좀 많이 굳어 있네, 경직이 돼 있네, 마사지를 통해서 근육을 풀어주더라도 저희는 추가적으로 이 부분 나중에도 좀 약간 뭐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왜 경직이 되었는지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하는 게 사실 매우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 그건데, 사실 이 해부학 내용은 책에도 나와 있고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에만 쳐도.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은 없는데, 경직이 되었다고 판단돼서 마사지 또는 스트레칭을 통해서 풀어주더라도 추가적으로 왜 경직이 되었는지까지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왜 상부 승모근은 경직이 되어 있을까까지 생각해 주셔야, 그렇게 해야지 만약 단순히 마사지만 하고 경직되어 있네, 마사지하고 스트레칭하고 풀어주기만 한다면, 왜 우리 회원님들 그런 반응이 있잖아요. 그때는 괜찮은데, 어제 풀고 나서는 괜찮은데 또 저녁 되니까 또 무거워졌어요. 또 다시 굳은 느낌이에요. 할 때는 괜찮은데 또 굳어요. 왜 마사지 같은 거 받으면 그렇잖아요. 마사지 받을 땐 시원한데 받고 나면 더 아파요. 또는 그날은 괜찮다가 그 다음날에 또 이렇게 뭉치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무한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완전히 해결을 해주시려면. 왜 굳을까 이 친구들이. 자, 이제 이 내용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이제 그럼 반대로 운동을 시켜야 한다면, 운동을 시키기 전에도 확인해 보셔야 할 게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트레칭을 했더니 근 길이 괜찮아. 근데 이분이 아프대. 근데 통증이 있대. 선생님 저는 그래도 어깨가 아파요. 길이는 괜찮은데 아프대. 그러면 이제 우리 운동을 시켜야 되는데, 운동을 시키기 전에 확인해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냥 운동 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 MMT입니다. MMT. 도수 근력 검사라 그래가지고 MMT 다들 아실 겁니다. 도수 근력 검사라고. 정말 그 근육이 약한지 강한지를 체크하는 거죠. 운동하기 전에 체크를 해보는 거죠. 정말 약한지 강한지. 만약 여기서 근육이 강하다고 판단이 되고 근육의 길이도 괜찮아. 쌤, 근육의 길이도 괜찮고 MMT 평가했더니 괜찮아. 근데 회원님께서는 그래도 평소 계속 아프대, 상부 승모근이. 그렇게 하면 뭐가 문제인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경추 문제입니다. 경추 문제.
경추 문제로 인한 방사통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거는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테스트들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테스트도 없이 그냥 뭐 풀기만 하고 그냥 운동한다면 이 사람 계속 아플 거야 아마. 왜냐면 애초에 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볼 거는 일단 상부 승모근에 대한 도수 근력 평가 MMT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 그 기능 상부 승모근 작용 기능 아까 다 배웠잖아요. 그거 그냥 그대로 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축굴 대측 회전 반대측 회전입니다. 그리고 어깨 거상시켜 놓고 저렇게 잡아서 서로 떼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원분은 버티시면 되고. 자 버티세요. 자 버티세요. 제가 때릴 겁니다. 버티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저렇게 하면 되고 좌우 다 체크를 이제 해보고 지금 나와 있는 이게 지금 등급표거든요. 나와 있는 등급에 따라서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특별하게 뭐 외상으로 인한 신경 손상이 있지 않다면 대체적으로 굿 이상의 등급이 다들 나오실 거예요. 약간의 저항을 이겨내고 완전 운동 범위를 수행할 경우 굿인데 굿 이상 나올 건데 개인적으로 굿 이상일 경우에는 이 근육이 약하다고 저는 판단하진 않거든요. 근데 만약 그 이하일 경우에는 뭐 fair 이하일 경우에는 운동이 필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fair 이하로 측정이 된다면 이분의 상부 승모근은 약화가 되어서 중력에 대항하는 힘이 부족해서 어깨가 무겁다고 느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상부 승모근은 그 옷걸이 근육이라고 하는 그 형태로 잠깐만요. 이 상부 승모근이 옷걸이 근육이라고도 하잖아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옷걸이 같이 생겼잖아요. 얘네들이. 양쪽 어깨를 중력과 이제 반대 방향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근육에 비해서 좀 쉽게 피로해질 만한 환경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그리고 만약 이러한 상부 승모근의 기능이 정상 범위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즉 근 길이나 근력이 비정상적이라면 일상에서 느끼는 증상으로는 보통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뭐 어깨 항상 무겁다, 뭉친다, 또는 뭐 곰 세 마리가 있는 것 같아요. 또는 뭐 찌릿찌릿하다, 뭐 신경학적 이제 증상까지도 포함이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기시점을 배웠듯이 후두골, 그 항인대 거기 목 경추 7번에서 그 붙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깨뿐만 아니라 목 부분까지도 무겁거나 약간 목의 회전, 그냥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움직임도 다 불편함을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상 자세뿐만 아니라 뭐 헬스장에서 뭐 우리 하는 웨이트 또는 뭐 필라테스 대기구 또는 여러 스포츠, 테니스, 골프 뭐 이러한 운동할 때에도 마찬가지 상지를 사용하는 모든 동작에서 뭐 목의 움직임도 마찬가지겠죠. 목 어깨 쪽에 뭐 과도하게 힘이 들어오거나 또는 그와 반대로 힘은 들어오진 않지만 뭐 불편함을 호소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상부 승모근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걸 봐야 되지만 지금 상부 승모근만 본다면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결론적으로 목 어깨가 그냥 평소 무겁거나 불편함이 있는 분에게는 이 상부 승모근에 대한 근길이나 MMT를 한번 평가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단순히 마사지나 막 운동하기보다는 그걸 평가를 통해서 찾아 나가는 거죠. 문제가 있다면 수정해 나가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팁을 한 가지만 더 드리자면, 사실 이런 팁을 드리려고 제가 이 해부학 이걸 하는 거거든요. 기시정진 뭐 너무 많으니까, 책에도 뭐 잘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런 팁은 잘 없어가지고 상승모근뿐만 아니라 모든 근육을 개별적으로 체크를 할 때 뭐 MMT가 됐든 뭐 어떤 장요근이 문제인가?
이 사람 뭐 대등근이 문제인가 견갑거근이 문제인가 뭐 어떤 근육에 대해서 체크를 할 때 그 근육의 기능 문제가 발견된다면 상승모근만 볼 것이 아니라 절대 그 하나만 봐서는 해답이 없습니다.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꼭 그 기능과 같은 일을 하는, 즉 공통적인 기능을 가진 친구들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내용도 진짜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아마 그 근육 불균형 들어보셨죠? 불균형, 근육이 불균형한 거죠. 근육 불균형 중에서 협력근 우세 패턴 또는 뭐 기랑근에 의한 상호 억제 현상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근육 불균형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상부 승모근의 기능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또는 뭐 가장 많은 문제를 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경관절의 상방회전이라는 움직임에서 같은 기능을 하는 전거근 또 하부 승모근이 있죠. 이 친구들의 기능 약화가 있다면 이분은 상방회전이라는 움직임 또는 굴곡이라는 움직임에서 항상 계속 상부 승모근을 과사용하는 패턴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왜냐하면 상방회전 할 때 상부 승모근만 쓰이진 않잖아요. 몇 명 친구들이 같이 협력해서 같이 올라가잖아요. 또는 반대로 상방회전이라는 움직임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방회전을 시켜주는 기랑근들의 근육 또한 상호작용이 잘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마찬가지 상방회전하는 친구들이 최소한의 에너지가 아니라 불필요하게 과도한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은 기능을 하는 또는 그 기능을 하는데 근육 불균형에 대한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그 운동 방향성이 될 거거든요. 이번 강의는 근육 회복학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진짜 뭐 여기에 대한 내용을 더 깊게 들어갈 수는 없지만 되게 좋은 팁인데 물론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근데 혹시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설명해 드리는 거고 그 부분까지 같이 봐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근막 경선에 대한 내용까지 시야를 넓혀서 그렇게 봐야 된다. 이 부분 이런 내용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여기서 제가 짧게 또 정리를 해드리면 앞에서 근길이 평가와 이제 MMT를 통해서 상부 승모근의 현재 상태를 파악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운동을 먼저 해야 될지 또는 좀 마사지를 좀 통해서 MFR을 통해 가지고 조금 이완을 시켜서 톤다운을 시켜서 이 부분을 먼저 수행해야 되는지 체크를 해보고 뿐만 아니라 방금 설명드린 근육 불균형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고려한다면 아주 좋은 방향성이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운동에 대한 영상을 볼 건데 만약 상부 승모근의 근력이 약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운동을 진행할지를 같이 보게 될 건데 아마 상부 승모근 운동한 영상은 두 개의 분류로 나눠지는 걸 보셨을 겁니다. 1번에 있는 그 팔을 내린 상태 그리고 2번에 있는 팔을 든 상태 이것도 초기에 마사지로 그러니까 상부 승모근 항상 풀어야 된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이 동작이었을 겁니다. 근데 상부 승모근 오히려 운동을 해야 된다 라는 의견이 조금씩 나오면서 상부 승모근 운동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2번이라는 동작이 좀 나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시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봤었거든요. 초반에 상부 승모근 다 이런 슈러그 운동을 통해서 하다가 이번에 이런 동작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사실 이 두 가지는 굳이 따지자면 진짜 굳이 따지자면 목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다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우선 1번 같은 경우에는 어깨 거상 근육을 전체적으로 그냥 다 발달시키고 싶다면 1번이 맞습니다. 근데 상부 승모근만 최대한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2번이 맞아요. 그런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일상에서 어깨가 항상 무겁거나 뻐근하거나 또는 상부 승모근의 MMT에서 근력 약화로 판단이 나온 경우를 해결하고 싶다면 그냥 2번을 하세요. 2번이 맞습니다. 그 두 가지 포지션의 차이가 굳이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견갑거근입니다. 리베이터 스캐플라인데 이제
아까 왜 제가 그 근육 불균형에 대한 내용을 위해서 같은 기능을 하는 친구를 보라고 했는데, 상승모근의 기능 중에서 견갑의 거상 움직임에, 왜 우리 견갑거근이라는 친구도 같이 일을 하잖아요. 같이 일을 합니다. 견갑거근도. 이 두 가지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견갑거근은 견관절을 하방회전시키고 상승모근은 우리가 배웠듯이 상방회전을 시키는 차이점이 있어요. 두 가지가 달라요. 만약 상승모근을 훈련한다면 이번에 있는 상방회전 시킨 상태에서 해야 견갑거근이 최대한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팔을 들고 하는 동작이 나온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저 동작이 나온 겁니다. 물론 상방회전에 일하는 움직임에서 상부승모근을 써서 뭐 더 좋은 동작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 이유 때문에 저게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론상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에 있는 2번의 동작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저 동작도 저도 처음에 좀 그렇긴 했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사진상으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게 되게 어려워요, 저게. 진짜로. 저도 이게 시켜보면, 열의 9이 못합니다. 저거. 다들 왜 평소 상부승모근을 과하게 써서 잘 쓸 줄 아는데, 상부승모근 저거 제대로 쓰려고 하면 못 써요, 진짜로. 상부승모근만 딱 배제해서 쓰려고 하면. 그 말은 오히려 우리가 평소 상부승모근이라고 썼던 그 근육이 상부승모근이 아니라 견갑거근일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 중요할 수 있는데, 저 2번 동작이 진짜 열의 9명이 거의 못해요. 상부승모근을 막상 쓰라고 하면 못 씁니다. 쓰기 힘들어요, 상부승모근이. 그래서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2번을 저도 사진으로 봤을 땐 저도 처음에 좀 어려웠거든요. 저거 어떻게 하는 거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영상을 준비를 했거든요. 이렇게 팔 다 든 상태에서 상방회전 시킨 상태죠. 이 상태에서 견갑골을 거상, 어깨를 거상시키는 거죠. 그리고 하강, 거상, 하강의 움직임을 줍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쌤, 이렇게 그냥 팔 들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벽에 기대서 수건을 하나 깔아가지고 거울 같은 데 기대가지고 이렇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견갑골의 거상과 하강, 이거 한번 시켜보시면 여러 가지 보상 패턴이 나타날 겁니다. 거상되는 움직임에, 올라가는 움직임에 몸이 대체적으로 다 앞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견갑골 후인이 되면서, 물론 상부승모근의 그 기능 중에 견갑골 후인이 있긴 한데, 후인을 사용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척추 자체가 앞으로 가면서 그냥 어깨가 다 풀려버려요. 그런 경우가 있고, 잠깐만요. 반복하면서 볼게요. 그런 경우가 있고, 이제 반대로 어깨를 올리면서 이제 흉추가 후만이 돼가지고 라운드 숄더 형태 뛰는 거 알죠? 그런 형태로 보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팔꿈치랑 어깨를 과사용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팔꿈치 관절을 쫙 펴버리는 거지. 그냥 최대 신전시켜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팔꿈치 관절 쓰는 건 아닌데 팔꿈치 관절을 과하게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손목 관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거상이 되었다가 하강되는 이 움직임에 요추 신전하는 분들이 또 되게 많습니다. 결국에 그냥 견갑골 못 쓰는 겁니다. 상부승모근을 못 써서 그래. 그냥 팔꿈치를 쓰든 손목을 쓰든 뭐 어깨를 과하게 사용하든 뭐 요추를 과하게 쓰든 정말 다양한 보상 패턴이 나타나지만, 그냥 결국에 그냥 상부승모근은 못 쓰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견갑골 자체에 컨트롤을 못하는 분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의 9이 대부분 그래요. 정말 어렵거든요. 저도 이거 찍는데 좀 힘들었어요. 좀 바들바들 떨거든요. 힘들어요, 이게 동작이. 아무튼 그런 보상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핵심 얘기했죠. 그냥 못 쓰는 거예요, 저거를. 뭐 요추 과하게 꺾어서 뭐 코어가 약하네. 물론 코어가 약할 수는 있는데 일단 저걸 그냥 못 써서 그래. 저걸 일단 못 써서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견갑골 쓰는 방법을 잘 알았는데 계속 요추에서 움직임이 일어나네. 그러면 코어 부분이 좀 잘 안 잡혀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뭐 거기에 대한 훈련을 할 수도 있겠죠. 저거 잘 해보시면 됩니다. 훈련을. 그리고 사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남아 있긴 한데, 영상에서 보이시는 이제 견관절의 상방회전 자체가, 이 포지션 자체가 불편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물론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샵, 뭐 꼭 그렇게 따질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어깨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저 팔 드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드신 분들도 계세요. 아마 아실 거예요. 가동범위 제한이나 근육의 불균형 패턴이 심해서 이미 이제 뭐 만성화가 되었다면, 체형적으로도 변형이 많이 왔다면, 팔을 들어야 되는 그 과정에서조차 그냥 제한이 걸리는 거예요. 저 동작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여기 영상에 나오는 정각은 뭐 저런 영상을 먼저 보고 우선 팔을 들 수 있는 움직임을 개선시켜주고 나서 이거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해하셨죠? 일단 저걸 하고 하는 걸 추천드리고, 일단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상부 승모근에 대한 해부학입니다. 사실 뭐 해부학 영상이라고 하긴 조금 애매하고, 해부학 영상은 아니고 그냥 상부 승모근에 대한 내용.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부학 영상은 정말 많아가지고, 일단 제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게 매우 감사함을 느끼고, 저는 이만 여기까지만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뭐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